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2부 해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1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표와 가수의 성질 이런 걸 집중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1부에서 문제 해설이 조금 적게 됐죠. 그래서 앞에 내용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문제는 빨리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번은 바로 연산 회로와 관련된 문제죠. 이렇게 어떤 회로도와 관련한 문제는 수능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만 잘 알아두는가 하면 바로 그 연산이 되는 과정, 연산되는 과정만 잘 이해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연산회로 중에 우리가 교과 과정에 그대로 들어있는 게 바로 뭐다? 순서도죠. 순서도는 교과 과정에 그대로 있는 거고 교과 과정에 없는데 어떤 새로운 연산회로를 정의를 해서 시험 문제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다? 무한급수 또는 행렬에서 어떤 역행렬 존재 조건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행렬 존재 조건, 무한급수, 그리고 순수도 이런 거와 관련된 바로 연산회로 문제는 연산되는 과정, 중간에 어떤 식으로 연산을 정의했는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잘 보고 이해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문제 13번 문제를 보시죠. 자, 문제는 지금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가 각각 A, B, C인 세 자리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행렬을 대응시킨다. 이럴 때 행렬 B는 PQRS에 대해서 BT는 이렇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PQ 1행을 1열로, 2행을 2열로, 즉 행과 열을 바꿨다라는 얘기죠. 행과 열을 바꿨다. 이런 걸 우리가 전치행렬, 위치를 바꿨다 그래서 전치행렬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세 자리 숫자에 대해서 행렬을 찾는 거고 이렇게 바로 육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행렬에서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찾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림에서 X, 최종적인 결과를 주고 바로 앞에 있는 숫자를 찾아라 하는 게 문제. 그럼 우리가 바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뭔가 세 자리 숫자가 있다는 얘기죠. 세 자리 숫자가 있으면 그 세 자리 숫자에 해당되는 게 여기 행렬 이렇게 있을 건데 지금 이거는 이 행렬에서 행을 열로 바꾸고 행을 열로 바꿔서 만든 행렬이 여기 나온다. 그럼 거기서 다시 행을 열로 바꿔서 만든 행렬이 이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행을 열로 바꾸는 작업을 두 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행렬 X가 있을 때 X를 행과 열을 바꾸고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다시 한번 행과 열을 바꿔보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7, 1, 9, 10 이게 나오려면 바로 여기도 행렬이 7, 1, 9, 10이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질을 파악을 한다면 굳이 이걸 조사하지 않아도 되고 만일 이걸 모른다면 여기서 이거를 행을 열로 바꾼 게 이게 되니까 7, 9가 되면 여기가 7, 9가 되고 1, 10이면 여기가 1, 10이 되고 다시 여기서 행과 열을 바꿔서 이게 되면 7, 1이 7, 1, 9, 10이 9, 10 해서 이거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면 찾고 찾으면 되고 알면 바로 이거랑 이것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행렬이 들어갔다면 행과 열을 바꾸고 바꿨다라는 거는 여기가 X면 여기도 X. 그럼 이제 이 세 자리 수는 바로 세 자리 수 중에서 이것이 100의 자리, 이게 100의 자리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이 10의 자리, 이것이 1의 자리. 이건 10자리와 1의 자리, 1과 9를 합한 게 지금 10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숫자 n이라는 거는 100자리가 7, 10자리가 1, 1자리가 9인 수니까 바로 719 해서 몇 번? 3번이 정답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연산회로는 바로 연산되는 과정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바로 행렬의 성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뒤에 문제로 나오니까 아까 앞에서 바로 케일이 해밀턴 정리다.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 쓸 때
외워두면 아주 편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행렬 거듭제곱 추정할 때 직접 a제곱, a세제곱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지금 그 14번에 등장한 그 2차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그게 케이리 해밀턴 정리라는 거니까 바로 14번의 결과 자체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놓고 문제 풀면 도움이 되죠.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14번은 지금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A제곱 마이너스 행렬 A의 실수배 A 플러스 D 대각선 원소 단위 행렬 실수배 AD 마이너스 BC 역행렬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는 바로 행렬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영행렬이 성립함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은 직접 A제곱을 계산하고 이걸 2번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실수배 이거 계산하고 그럼 이 행렬도 나오고 이 행렬도 나오고 또 단위 행렬의 실수배를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행렬을 다 더해서 이거는 이것끼리 더하고 이것끼리 더하고 이렇게 다 더해 보면 직접 모든 숫자가 0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냥 계산을 쭉 해서 증명을 해도 되는데 지금 증명은 조금 더 색다르게 약간 더 멋있게 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증명을 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방법 이제 문제에서 증명한 방법은 행렬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두면 우리 아까 이 행렬이 AD-BC가 0이 아닐 때는 AD-BC로 나눠주면 역행렬이 되는 행렬이고 AD-BC가 0일 때는 이거랑 이거 곱하면 0행렬이 되는 행렬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두 행렬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직접 더해라 하는 거니까 더해보면 이 가자리에는 A 플러스 D 0 0, D 플러스 A 되니까 A 플러스 D로 묶어내면 1001의 A 플러스 D배, 상수배가 되죠. 그래서 지금 가자리에는 바로 A 플러스 D 곱하기 단위 행렬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A와 A 이거를 곱하면 바로 두 개를 곱해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직접 뒤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A, B, C, D 하고 바로 DA-B-C 이거를 곱하면 여기가 AD-BC 0, 0, AD-B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게 0이 아닐 때는 빼내면 바로 이것이 AD-BC 1001이니까 그게 이것이 되고 이게 0이 아닐 때는 단위 행렬 실수배니까 이거로 나누면 곱해서 2가 되니까 역행렬이 되고 이게 0일 때는 영행렬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 자리에는 AD-BC 2가 들어간다. 그래서 가는 A 플러스 D2 여기는 AD-BC 2 이 두 개를 일단 보면 바로 정답이 몇 번으로 압축되는가 하면 3번 아니면 4번으로 압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푸는 방법대로 2개, 3개니까 지우고 3개에서 2개, 1개니까 지우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가도 보통 7, 80% 정도는 우리가 맞힐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확인한 것까지로는 요 2개까지는 알아냈죠. 그럼 이제 다만 맞히면 되는데 올라가서 기억의 양변에 A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기억의 양변에 A를 곱한다.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 A 곱하면 지금 A 제곱 됐고 여기에 A 곱하면 A 반대 그게 지금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고 이쪽에 A 곱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A 곱한 거는 A 제곱 됐고 여기에 A 곱한 것이 이 다자리에는 지금 뭐 공간이 조금 좁죠. A 바에 A를 곱했고 요 AD-BC가 넘어가서 A 곱하면 AD-BC 여기가 A 이것이 0 이렇게 되죠.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아직 보기에 없죠. 이게 비슷하고 이게 아니고 이것도 여기가 같고 여기라 해야 되는데 둘 다 어긋나 있나.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A 바 이게 지금 뭔가 하면 A 바 이게 바로 지금 기억의 양변에 곱했죠. 선생님 틀릴 뻔했네. 기억의 양변에 곱하니까 A제곱 A 바 됐고 여기에 A를 곱해서 넘어가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A 플러스 이 자리가 A 플러스 DA죠.
선생님 여기 틀릴 뻔했네. 위에 곱하다가 아래 곱했네. A 플러스 DA. 그래서 현재 정답이 바로 몇 번? 정답은 4번. 이미 정답은 4번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에 AA가 구한 이 식에 이 결과를 여기 넣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이거를 먼저 썼죠. A 플러스 DA 플러스 AA 자리 이게 들어가니까 AD 마이너스 BC가 0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 아까 처음 증명한 것처럼 직접 곱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 어쨌든 결과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행렬 A가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E 하면 항상 무슨 행렬? 0 행렬이 된다라는 결과를 잘 정리해 놓으시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바로 지표와 가수의 성질과 관련한 참고집 문제. 이런 거는 이미 수능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평가원, 3학년들 평가원 시험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죠. 자, 15번 문제 보시면, 자, 15번은 양수 A에 대해서 로그 A의 지표와 가수를 FA, GA로 놓는다라는 말은 바로 로그 A를 FA 플러스 GA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표는 이거 몇 자리 순지만 알면 됐고 가수는 숫자 배열이 같으면 가수는 같다 그랬죠. F80은 로그 80의 지표. 로그 80이라는 거는 이거 지표인데 두 자리 숫자니까 두 자리 숫자는 지표가 얼마? 바로 1 되죠. 1. 그래서 1-1이니까 왼쪽은 값이 0이고 G80은 로그 80의 가수. 가수는 숫자 배열이 같으면 가수는 같으니까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한다 그랬는가 하면 지표는 1이고 가수는 주어진 숫자 그대로 놓고 소수점만 정수가 한 자리 되게 찍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G80은 바로 로그 8. 로그 8이 바로 2의 세제곱이니까 내려가면 3로그 2랑 똑같죠. 그래서 로그 8, 3로그 2 같으니까 이것도 0. 그래서 왼쪽도 0, 오른쪽도 0이니까 기억은 참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의 FA 제곱이 2FA다. 바로 로그 A의 지표가 FA니까 이거는 로그 A 제곱의 지표겠죠. 그래서 지금 니은은 이 밑으로 가보면 로그 A 이것이 A 제곱이 있으면 이거는 바로 2로그 A가 되고 로그 A를 FA 플러스 GA다라고 했죠. 그러면 2FA는 2배를 하면 이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로그 A의 지표가 FA 가수가 GA면 A 제곱일 때 이것의 지표는 FA 제곱, 이것의 가수는 GA 제곱인데 이것이 이거랑 같다라는 말은 이것이 이거랑 같다라는 얘기죠. 즉, 이 GA가 가수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가수. 우리가 GA는 범위가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를 2배하면 0에서 2 사이가 돼서 0에서 2 사이가 돼서 가수가 될 수도 있고 1점 얼마 할 때는 1을 빼야 가수인데 지금 이게 가수다라는 거는 바로 이게 0에서 1 사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0에서 1이니까 2로 나누면 GA는 0에서 얼마 사이? 2분의 1 사이가 된다. 그럼 FA 세제곱은 로그 A의 세제곱이니까 이거는 3로그 A 하면 3FA 닭이 3GA 이게 되죠. 이것의 지표가 이게 되려면 이게 가수라야 되고 가수이려면 범위가 0에서 얼마? 1 사이라야 되는데 지금 3배를 하면 3GA는 범위가 0에서 얼마 사이? 바로 2분의 3 사이니까 1을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1을 안 넘어서면 가수니까 지표지만 이게 1을 넘어서면 이게 만일 1점 얼마가 된다면 지표는 3FA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바로 니은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가서 니은 이것이 이걸 때 FA 세제곱은 3FA 1 수도 있지만 3FA 플러스 1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서 GA제곱이 GA다라는 거는 가수가 같다라는 얘기죠. 로그 A제곱의 가수와 로그 A의 가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럼 직접 A제곱의 가수를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 가수가 같다라는 거는 소수 부분이 같은 거니까
로거 A 제곱과 로거 A에서 소수 부분이 같으면 바로 가수가 같다라는 말은 차가 뭐다? 차가 정수다를 써도 된다. 그럼 이 로거 A에서 로거 A 빼면 이게 바로 로거 A가 되고 차이 이것이 바로 정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로거 A가 정수다라는 말은 로거 A의 가수가 바로 뭐가 돼야 돼? 소수 부분이 0이라야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다라는 거는 결국 이 값이 뭐가 된다? 0이다 이런 얘기죠. 0. 이것도 물론 0이고. 그래서 가수가 같다라는 말은 차이가 정수다에서 로거 A가 정수니까 바로 로거 A의 가수가 0이고 로거 A의 가수가 0이라면 GA의 n은 바로 로거 A의 n제곱은 n 로거 A고 이것이 정수라면 정수를 자연수배 한 것도 정수겠죠. 이게 정수다라는 거는 뒤에 소수분은 얼마? 0이라는 거니까 이것이 참. 그래서 15번은 기억 D것이 되니까 정답이 를 해서 기억 D가 3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바로 정명 문제. 우리가 정명 문제도 수능에 거의 한 문제점 출제가 되는데 주로 뭐가 출제되는가 하면 기루법이거나 수학적 기납법. 바로 7차 교육과정 들어서면서는 수학적 기납법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이 수열단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순서도 나오기 전에 수학적 기납법. 그래서 정명법에서 수학적 기납법 꼭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 등장한 기루법도 꼭 알아놔야 되고 간접 정명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기루법이죠. 바로 7차에 들어서면서는 수학적 기납법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루법이 오히려 날 때가 됐죠. 그래서 출제, 순환 논리상 기루법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놔야 돼요. 자, 문제 보시면 우리가 정명법에서 기루법 정명 방식은 어떤 건가 하면 갤론,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갤론을 부정, 이걸 부정하니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갤론을 부정을 하면 어딘가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원래 갤론이 참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기루법이죠. 그래서 갤론을 부정해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 지금 양수니까 자연수분의 자연수로 놓을 수 있고 이럴 때 바로 여기를 뭔가 하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한쪽에 n만 표시해야 되니까 결국 이 식에서 로그를 떼고 지수식 계산을 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밑이 바로 얼마인가 하면 10인 거니까 이 계산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로그 바로 밑과 진수를 바꾸면 서로 뭐가 된다? 역수가 되죠. 그러면 이쪽과 계산을 하면 로그 5의 10은 바로 로그 5의 5 플러스 로그 5의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 1이 넘어가면 n분의 m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n 되고 로그 5의 2 이렇게 되는. 그러면 바로 n이 이쪽으로 오면 이게 n 이렇게 될 거고 그 n이 올라가면 2에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로그의 정의에서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5의 요거 즉 5의 m-n은 2의 n 이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6번에서 찾아라는 건 바로 이거니까 m-n 이것이 정답.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정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써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이 주어진 식에서 바로 10의 m분의 n은 바로 5 되니까 이 식에서 5는 10의 m분의 n 되니까 양변을 m제곱을 하고 약분을 해도 결국 이런 식이 나오긴 하죠. 자, 그래서 16번 여러분이 증명을 다시 한번 보고 바로 기루법의 증명 방식을 외워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기루법 증명 방식은 증명법에서 기루법은 바로 P이면 Q이다 이거를 증명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한다라는 건가 하면 증명을 할 때 Q를 부정해서 Q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Q가 아니라면 라멘의 종류가 아니죠. Q가 아니라면 쭉 논리를 전개해서 어딘가에서 모순이 보인다. 이 모순은 P의 모순일 수도 있고 어떤 수학적 사실의 모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순이 된다라는 걸 보이면 이 모순은 갤론을 부정해서 생긴 모순이니까 따라서 Q이다. 이런 증명 방식이 바로 기루법. 갤론 부정하고 모순이 보이면 Q이다.
그래서 중간에 어딘가 모순이 보인다면 기루법이다라는 얘기죠. 또 결론을 부정해서 뭐가 아니라면 하고 출발한다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모순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루법 증명 방식 꼭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역행열 존재 조건과 관련한 문제. 우리가 역행열 존재 조건은 바로 AD-BC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문제 보시면 17번은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하는 거는 바로 원이죠. 이거를 만족하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역행열을 갖는다. 역행열을 갖는다는 거는 AD-BC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xm-y-2가 0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y에 대해서 풀면 y는 xm 플러스 2 등호일 때는 이게 등호가 되는 거고, 등호가 아닌 거는 이게 아닌 거죠. 그럼 아닌 거는 아닌 걸 알기 위해서 인 거부터 표현해 보면 이거는 바로 어떤 건가 하면 xy 이렇게 있을 때 y절편이 2고 mx나 xm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m인 직선. 기울기가 변하면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직선상에 있는데 지금 문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인 이 원 위에 있는 xy에 대해서는 역행열을 안 갖는다는 이 원 위에 있는 xy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 원 위에 있는 점 2,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 원 위에 있는 점이 이 직선 위에도 있다. 즉 이런 점은 바로 이거를 만족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원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점도 직선 위에 안 있다는 거니까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을 조건을 구하라는 거니까 지금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인가 하면 y는 mx 플러스 2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여기를 등호로 했을 때는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없다 이런 말이 되죠. 연립방의 실근이 없다. 이 말이 이거 만족하는 xy에 대해서는 항상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실근이 없다라는 거는 보통 1차와 2차의 연립은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판별식이 뭐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특별히 원과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일 때는 판별식보다 거리 공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원의 반지름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생각해서 이 거리가 원의 반지름 1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이거를 쓰면 되죠. 우리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바로 한 점 x1, y1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여기서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것까지 그리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루트 a제곱 b제곱 xy 개수 제곱하고 xy 자리에 x1, y1을 대입한 이거 절대값 이게 바로 거리 공식이죠. 거리 공식 자주 쓰이니까 꼭 외워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을 넘겨서 mx-y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바로 m제곱 플러스 1이고 원점 원의 중심 0, 0을 여기 넣으면 2 이것이 1보다 크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에서 이걸 찾으면 되니까 양수니까 이게 이렇게 가고 바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2보다 작고 제곱을 해도 부등호 안 변하겠죠. m제곱 플러스 1이 4보다 작으니까 넘어가서 3보다 작다 하면 정답이 바로 몇 번? m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4에 하니까 4번이 정답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뭘 쓰는 게? 거리를 쓰는 게 더 편하다.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거리 공식을 쓰는 게 편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시면 18번은 바로 지표와 자릿수의 관계, 바로 지표와 자릿수 관계.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죠. 자, 문제 보시면 18번은 A분의 B제곱은 정수 부분이 6자리, 정수가 6자리다라는 것은 지표가 얼마? 5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보면 로그 A분의 B제곱의 가수가 알파면 지표는 5 플러스 가수는
알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로그의 정의에서 이 A 분의 B 제곱은 밑이 10이니까 10에 뭐가 돼? 5 플러스 알파. 그래서 알파 플러스 5라야 되는데 6 돼 있으니까 기억은 옳지 않죠. 그 다음에 A분의 B제곱은 소수 셋째 자리, 소수로 등장할 때는 소수 셋째 자리에 0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 지표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B분의 A제곱은 지표가 마이너스 3이고 로그 B분의 A제곱의 가우스 기호 이게 바로 이 로그의 정수 부분이니까 이것의 뭘 뜻한다? 지표를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표가 마이너스 3은 정답이다라는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가우스 기호가 이것의 정수 부분이니까 지표를 뜻한다라는 걸 꼭 알아놔야 되고 지표를 뜻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소수 셋째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 이제 D가 A가 한 자리 자연수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계산을 많이 해야 되죠. 바로 이것이 범위를 생각하면 로그 A분의 B제곱은 정수분이 6자리, 지표가 5니까 5에서 6 사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계산을 하면 2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 이게 되죠. 그 다음에 B분의 A제곱 이거는 소수 셋째 자리에 처음으로 0 아닌 숫자가 나온다. 즉 지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사이. 이게 로그 성질에서 2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이 두 식에서 바로 A를 구하려는 거니까 B를 수거하면 되고 B를 없애려면 여기 개수가 2고 여기는 1이니까 두 번째 식에 2를 곱해서 더하면 바로 B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두 번째 식의 양변 여기 전부 2를 곱해서 더한다라고 치면 여기는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5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2 로그 B 없어지고 마이너스 로그 A 2를 곱하니까 4 로그 A 더하면 로그 A의 3배가 될 거고 6과 2 곱한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로 로그 A는 이게 문제에서 지금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범위만 봐서는 이렇게 되면 지표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데 A가 자연수니까 바로 A가 1 이상이니까 로그 A는 뭐 이상이다? 0 이상이죠. 그래서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로그 A가 바로 0 이상 3분의 2 미만이니까 지표가 얼마? 0이 되죠. 지표가 0이다라는 거는 정수가 몇 자리? 한 자리수인데 정수가 한 자리수인데 A는 원래 자연수다 그랬으니까 A가 바로 한 자리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D것은 참이 되니까 정답이 바로 니은과 D것 해서 몇 번? 5번이 정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하면 D것 틀렸다라고 하기 쉽죠. 문제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D것이 참인 거다.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니은만 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보시면 바로 19번은 역행렬의 존재 조건.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문제 풀었고 수능에서도 역행렬 존재 조건이 도형과 융합된 문제는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죠. 자, 19번 문제 보시면 19번은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행렬식이 0이 된다라는 얘기죠. 행렬식이 0이 되는 실수 XY 순수상 전체의 집합을 M이라고 할 때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라. 그럼 이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바로 XY는 어떤 XY인가 하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AD 마이너스 BC가 뭐가 된다? 0이 되면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행렬 바로 이 XY 전체 집합 M은 M에 속하는 원소 XY는 어떤 원소인가 하면 이것이 M에 속한다라는 말은 바로 XY 이것이 X, Y가 2X니까 2X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죠. XY가 M에 속하려면 바로 X, 2X 이런 꼴이면 된다. 그래서 바로 Y좌표가 X좌표 2배가 되는 거면 M의 원소다. 그럼 지금 2의 2배, 4가 되니까 M의 원소가 되죠. 또 AB가 M에 속하면 B가 2A라는 얘기죠. B가 2A면 얘는 B가 2A라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A고 이거는 2
마이너스 A. 이것의 2배가 이게 되니까 이것도 M의 원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것은 AB가 M, CD가 M에 속한다라는 말은 B가 A 2배, D도 C의 2배라는 얘기고, 이럴 때 B 플러스 D는 2A 플러스 2C니까 묶으면 이거. 그래서 이거 2배가 이게 되니까 A 플러스 C, B 플러스 D도 M의 원소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위에 바로 행렬을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 Y가 X의 2배다. 이 조건을 찾아서 계산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부 옳으니까 19번은 정답이 바로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바로 거듭 제곱권 계산 또는 지수법칙과 관련한 실생활 문제죠. 보통 우리가 실생활 문제는 문제가 어떤 뜻인지만 파악하면 실제로 거기 쓰인 수학적 내용은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는 20번에서 새 모서리 길이가 이렇게 주어진 직육면체 모양 금속 덩어리가 있는데 이 금속 덩어리를 녹여서 부피비가 3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금속 덩어리 2개로 만들었다. 물론 지금 녹여서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부피의 변화가 없다라는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녹여서 이 2개를 만드니까 이 2개의 부피의 합이 이 부피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부피가 3대 1이다 그랬으니까 이거 부피를 V로 두면 이거는 얼마? 3대 1이니까 3V고 이거를 더한 바로 몇 V? 4V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2개를 더한 4V가 이쪽 거 부피다라는 얘기죠. 그럼 왼쪽 거 직육면체 부피는 바로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면 되니까 이거를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앞에 거 6제곱건 10의 5라는 게 바로 10의 6분의 5 이것이 되고 10의 세제곱건 10의 2는 바로 10의 3분의 2 되고 루트 10은 10의 바로 우리가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는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10의 2분의 1인 거다라는 얘기죠. 어떤 걸 쓴 건가 하면 지금 A에 여기 M제곱, N제곱 될 때 A가 양수면 바로 이것이 A의 M분의 N으로 쓸 수 있죠. 지금 요 공식을 이용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구하라는 거는 부피가 작은 거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부피가 작은 거 한 모서리 길이. 그럼 일단 부피부터 구해야 되니까 이 계산을 먼저 해보면 일단 밑이 10으로 통일됐으니까 지수 다 더하면 되고 분모를 6으로 통분을 해주면 6분의 5, 6분의 4, 6분의 여기가 3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이게 바로 10에 뭐가 된다? 제곱해서 100 되니까 따라서 V는 100을 4로 나누면 25가 되고 부피가 작은 거 모서리 하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한 모서리 길이가 X면 부피는 X에 뭐가 돼? 세제곱 이렇게 되죠. 결국 X 세제곱이 25가 되는 X를 구하라. X는 세제곱에서 25 되는 X 중에 실수는 하나 있고 그 실수가 바로 25의 세제곱건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세제곱건 정의와도 관련된 문제. 그래서 20번은 정답이 바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세제곱건 정의 그리고 기본적인 부피와 관련한 이런 응용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바로 행렬의 표현과 관련한 문제. 어떤 게 몇 퍼센트 늘어나고 어떤 게 몇 퍼센트 줄어들 때 그걸 행렬을 써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 다 배우고 나면 이런 것들이 수열과 행렬이 융합되어져서 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출제될 수 있고 나오면 어려운 유형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단순한 행렬 표현에 불과하니까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수열과 융합되어져서 어떤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보시면 21번은 자, 실생활 문제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이런 실생활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바로 중요한 부분을 빨리 읽고 중요한 부분은 잘 읽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빨리 읽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체 회원이 160명, 수학 문제는 숫자가 등장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수영 배우는 회원은 5% 증가, 요가 배우는 회원은 10% 감소해서 7명이 감소했다. 그래서 지금 숫자와 관련된 한식은 2개, 전체 회원이 이거, 그 다음에 5% 증가, 10% 감소해서 이게 됐다. 이럴 때 지난달에 수영과 요가를 배운 회원의 수를 XY라고 할 때 XY 사이 관계는 이렇게 표현된다. 일단 162 전체 회원의 수니까 전체 회원의 수 바로 지난달 회원 전체의 수니까 XY 합한 거죠. 이것이 160.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가 감소한 거죠. 두 번째 식을 찾을 때 우리가 이 두 번째 식이 어떤 식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몇 퍼센트 증가를 했을 때 전체의 어떤 숫자인지 아니면 감소한 숫자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인 거로 봐서 일단 감소한 숫자다라는 얘기죠. 그럼 감소한 숫자가 7인데 왜 마이너스 140인가 이런 거는 정수로 이런 숫자를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감소한 숫자를 생각하면 수영 배우는 회원은 5%가 증가. 바로 수영 배우는 회원은 원래 X인데 그럼 증가한 거는 이것의 5%니까 바로 100분의 얼마? 5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가를 배우는 회원은 10%가 감소. 이것의 100분의 10이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랬을 때 이 숫자가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5, 12 이렇게 약분되면 지금 이거는 이렇게 약분되면 10이 되고 5는 이렇게 약분되면 얼마? 20이 되니까 20분의 1, 10분의 1을 정수로 고쳐주려니까 얼마를 곱한다? 20을 곱하면 되겠죠. 20분의 1x는 20 곱하면 x, 10분의 1y는 20 곱하면 2y, 오른쪽에 20 곱하니까 140 해서 원하는 숫자가 딱 됐죠. 그럼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라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고쳐라는 얘기죠. 여기 xy 빼내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 160 마이너스 140 쓰고 xy의 개수들만 이 자리에 그대로 쓰면 1, 1,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게 a, 이게 b.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얼마다? 3 해서 바로 정답이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죠.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바로 객관식 문제. 여러분이 실전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항상 실력이 좋은데도 점수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일 나중에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 못 푼 문제 수는 적게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 고득점을 하기에 제일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이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몇 개 등장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걸 풀어내면 문제는 거기서 문제는 풀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남는 시간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뒤에서 쉬운 문제가 많이 있어도 시간이 별로 안 남았을 때는 상당히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쉬운 문제라도 다 못 풀어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넘어가서 쉬운 문제부터 먼저 쫙 풀면 쉬운 문제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일단 문제 다 풀고 어려운 문제 몇 문제 남았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운 문제 몇 문제만 남고 시간은 많이 남아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중간에 어느 정도 풀다 잘 안 풀리는 어려운 문제에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보통 한 10몇 번까지는 쉬운 문제니까 10몇 번까지 풀다가 한 10몇 번대에서 20번대 사이에 보통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10몇 번대에서 20번대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한 번, 두 번 이 정도 계속 중복이 되면 그때는 좀 넘어가서 예를 들어 주관식으로 오면 단답형은 다시 쉬운 문제부터 시작되니까 단답형부터 다시 풀고 10몇 번대부터 20몇 번대 사이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다시 풀고 이런 시간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전 연습은 나중에 시간 관리를 잘하면 점수는 실력에 비해서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22번부터가 단답형. 단답형은 다시 쉬운 문제로 시작이 되니까 바로 쉬운 문제는 우리가 빨리빨리 설명을 다시 해보도록 하죠. 자, 22번.
로그의 밑변환 공식과 관련한 문제죠. 우리가 로그 A에 B 이런 게 있을 때 밑변환 공식에서 로그 C에 A, C에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밑변환과 관련해서 외워놔야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C 자리에 P가 들어간다면 로그 B에 A분의 1 해서 밑과 진수가 바뀌면 서로 역수가 된다라는 이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로그 C에 A를 앞으로 곱해보면 로그 C에 A, 로그 A에 B 이렇게 되면 이게 로그 C에 B가 된다. 즉 A, A 같을 때는 로그 C에 B로 하나로 된다라는 얘기죠. 로그가 쭉 곱해져 있을 때 결국 3단 논법처럼 생각하면 되나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이면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바로 요 성질을 묻고 있는 문제. 로그 3에 2006, 로그 2006에 n 되면 이 앞에 이거를 곱한 게 바로 로그 3에 뭐라는 얘기다? n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5 되는 n을 구하라 하는 거니까 뭐 너무나 간단한 문제. n은 3의 몇 제곱? 5제곱 계산하면 243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22번은 정답이 243이고 자, 그 다음 밑에 23번은 바로 지수법칙과 로그 성질을 묻는 문제. 어떤 새로운 연산을 정의한 거는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계산만 하면 되죠. 일단 연산에 있으면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한다는 얘기죠. 루트 3과 3의 5는 이게 크니까 A, B라고 보면 B가 크니까 요 밑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밑에는 로그 A의 B. 지금 이 식은 로그 바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3의 2분의 1제곱, 3의 5제곱 되죠. 그래서 이거 밑을 루트 없애기 위해 제곱을 해주면 루트 3의 제곱하면 3이고 3의 5제곱은 제곱을 하면 10 이렇게 되죠. 이 과정에 쓰인 공식이 지금 뭐가 써있는가 하면 로그 A의 B는 로그 A제곱에 B제곱 이 공식을 쓴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가 A의 M제곱, B의 M제곱이라도 성립하는. 그래서 루트 3제곱, 3의 5제곱을 제곱하니까 10제곱. 그럼 이 값이 바로 뭐다? 10 되죠. 그럼 가로한 계산을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10인 거고 10이랑 로그 81을 다시 연산을 하면 로그 81은 두 자릿수는 1점 얼마니까 10보다 작죠. 그래서 앞에 현재 우리가 이 계산이 10과 로그 81의 연산인데 A, B로 보면 A가 큰 상태니까 이 상태는 A의 B제곱이 되니까 10에 로그 81 이것이 되고 여기가 10일 때 이거는 답이 바로 81 되죠.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어떤 공식이 써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다 정리해보면 A 로그 B의 C 이런 거는 C 로그 B의 A 이런 식이 쓰였죠. 그래서 특별히 A 로그 A의 C 이럴 때는 이게 바로 뭐가 돼? C가 된다라는 이런 공식이 쓰였죠. 그래서 10 같으니까 바로 정답이 81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보면 24번은 바로 행렬의 계산. 행렬에서 보통 AB와 BA는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곱셈을 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죠. 자, 24번 문제 보시면 24번은 지금 A 플러스 B가 지금 이 행렬 이게 잘 보면 무슨 행렬이다? 바로 단위 행렬이죠.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이랬을 때 행렬 A의 1의 2열 성분을 구하라.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뭘 소거하면 된다? 행렬 B를 소거해주면 되죠. 여기서 행렬 B가 바로 2 마이너스 A 되니까 마치 1차와 2차 연립방정식 풀듯이 해주면 되겠죠. 앞에서 나온 이 B를 이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것이 이게 된다는 거니까 먼저 이걸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A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A가 나온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바로 11,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A는 바로 2 넘겨서 이 A가 1001을 더하면 되니까 여기에 1씩 더하면 되죠.
여기에 1 더하니까 12, 여기에 1 더하니까 마이너스 8. 그거를 2로 나눠주면 되는데 일행 2열 성분만 찾으면 되니까 2로 나누면 답이 얼마? 정답이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24번은 이런 1차식을 구해서 2차식에 직접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행렬의 참거집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성질인데 어떤 걸 써도 되는가 하면 어떤 행렬 B가 A의 실수배와 단위 행렬의 실수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B에 A를 곱해도 PA제곱 플러스 QA 되고 B의 뒤에다 A를 곱해도 PA제곱 플러스 QA 되니까 이렇게 돼서 바로 교환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행렬 꾸릴 때는 교환이 성립한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행렬에서는 교환이 성립하니까 어떤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건가 하면 이게 2로 주어질 때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B가 이런 꼴이니까 교환이 된다는 얘기죠. 교환이 된다라는 거는 바로 곱셈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것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식이 지금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식이죠. 지금 이렇게 될 때는 이게 된다. 근데 지금 이게 앞에서 2였으니까 2. 그럼 결국 이게 뭐랑 같다는 건가 하면 이거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어진 조건식 이것이 바로 11,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라는 조건은 결과적으로 이게 2가 들어가면 A 마이너스 B가 11,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환과 관련한 성질을 알면 두 번째 식에서 바로 그게 이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A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대로 더해주면 2A가 나오니까 2로 나누면 A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5번 문제 보시면 25번은 단행렬 실수배가 아닌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이럴 때 제곱을 1차로 표현해주고 세제곱을 1차로 표현해라 라는 얘기죠. 우리가 케일의 해밀턴 정리라는 게 행렬에서 0이 되는 2차식이니까 행렬에 0 되는 2차식이 있다는 거는 2차가 1차로 표현되는 거니까 3차식도 결국 여기 하나 더 곱하면 2차가 되고 또 2차를 쓰면 1차로 돼서 결국 행렬에 대한 모든 거듭제곱은 항상 1차 이하로 차수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은 항상 A와 E에 대한 1차 이하로 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바로 어떤 계산을 하면 되는가 하면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이거를 구하라 하는 거는 결국 주어진 식에 뭐만 더 곱하라 라는 건가 하면 지금 3A 플러스 2 있는 이 식에 A 플러스 2만 하나를 더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식이 되죠. A와 E는 서로 자기 자신끼리나 단위 행렬경 교환이 되니까 A 플러스 2는 앞에 곱해도 되고 뭐 뒤에 곱해도 되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아는 거는 이거를 전개하고 이걸 전개해서 물론 간단히 할 수도 있는데 A 플러스 2의 제곱꼴이면 간단히 되니까 이 사실을 쓰면 이 2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이거랑 개수를 맞춰서 3E 마이너스 2로 보면 A 플러스 2에다가 지금 요 안이 3A 플러스 3E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3A 플러스 3E 마이너스 2 하면 이게 2가 되는. 그럼 이거 전개 분배 법칙은 성립하니까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돼서 이것이 문제에서 3A 플러스 2이다 그랬으니까 3A 플러스 2 들어가 주면 결국 남는 거는 여기 9A에서 A 빼니까 바로 여기가 8A가 되고 그 다음에 6E에서 E 빼니까 5E가 되죠. 먹는 5E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A와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와 B 8과 5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하면 답은 얼마? 42 되죠. 그래서 정답처럼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A에 대한 모든 1차식은 항상 A에 대한 모든 거듭제곱은 항상
1차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26번은 바로 지수 계산이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그런 계산기 비슷한 바로 어떤 연산을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자주 등장하죠. 이런 것도 문제에서 등장한 연산만 잘 이해하면 된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x가 나타나는 있는 상태 이걸 누르면 이 x의 정수분의 자리수가 나타난다. 이걸 주의를 해야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x가 3이면 2의 x를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 x가 3이면 2의 x는 8이니까 이거 정수 부분의 자리수 그러면 정수니까 정수 부분 자리수는 8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이게 아니고 자리수니까 8이 몇 자리수냐라는 얘기. 몇 자리수. 8은 몇 자리수? 한 자리수니까 1 이것이 되죠. 결국 문제가 자리수와 관련한 문제니까 뭐랑 상관이 있다? 상용 로그랑 상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화면에 100이 나타나 있는 상태 이거를 두 번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수가 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키를 한 번 누르면 뭔가 어떤 숫자가 여기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한 번 더 누르면 얼마가 나타나느냐라는 이게 문제의 뜻이다. 그럼 지금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거를 한 번 눌렀을 때는 바로 이거를 한 번 눌렀을 때는 뭐가 나타난다는 건가 하면 2의 x 이것의 자리수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몇 자리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용 로그를 취해서 지표를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럼 100 로그 2는 이것이 돼서 30.102 되니까 지표가 30은 자리수는 몇 자리수? 자리수는 지표보다 하나가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31자리다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2에 31제곱의 자리수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31 로그 2 하면 어차피 정수값만 알면 되니까 이거 곱하면 10은 안 되고 9점 얼마 되죠. 그럼 지표가 9. 지표가 9다라는 거는 자리수는 얼마? 10. 그래서 정답은 10이 나타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6번은 정답이 1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7번 보면 27번은 바로 로그 계산과 무리수 상등을 쓰는 문제죠. 우리가 무리수 상등은 이쪽이 유리수가 나오고 이쪽이 무리수. 예를 들어 뭐 여기에 어떤 무리수 부분이 있고 여기 개수는 유리수가 있고 이것이 0 이렇게 되려면 이 무리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은 따로 연산이 안 되니까 0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뭐가 돼야?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무리수 상등하고 그 다음에 중간 계산에 필요한 게 바로 로그 A의 B 이런 거는 로그 B의 A분의 1.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라는 거 하고 이렇게 표현된 거는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7번에서는 우리가 바로 로그 계산은 밑이 통일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밑이 10이고 이거는 밑이 8이니까 통일하기 위해서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밑이 100으로 만들어지니까 일단 10으로 다시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역수를 취할 생각, 바로 이거로 고칠 생각을 하면 로그 8의 100분의 1은 로그 100의 뭐랑 같다? 8과 같죠. 그래서 요 식을 자, 요 아래 계산을 해보면 A 로그 20 플러스 B 로그 여기 100의 8 이 값 플러스 3 이것이 0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여기 로그 20이라는 숫자는 바로 로그 2 플러스 10 되는 거고 B에다가 로그 여기에 10의 제곱하는 숫자 요 숫자 2는 앞으로 나가서 나눠지고 여기 8은 2의 세제곱하는 숫자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플러스 3 이것이 0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로그 10의 2가 무리수니까 로그 10의 2가 있는 무리수 부분 묶고 로그 2가 없는 유리수 부분 묶어서 0이다 라고 두면
이거 0, 이거 0이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로그 2가 있는 거는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2분의 3 B가 있고 로그 2가 없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전개하면 A가 있고 뒤에 뭐가 있다? 플러스 3 이것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각각 0이라고 두니까 A는 값이 마이너스 3이고 A 자리 마이너스 3 들어가서 0이 되려면 B는 얼마? 2. 그러면 A제곱 B제곱 더하라. 9와 4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 13이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8번 가보시면 28번은 바로 행렬과 2차 방정식이 융합된 문제. 우리가 방정식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가 쓰인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쓰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두 건이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을 보고 두 건을 보면 우리가 두 건 가슴만 뜰 게 아니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두 건의 합, 두 건의 곱.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자, 문제 보시면 28번은 2차 방정식 두 건의 알파, 베타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얼마? 2. 곱은 마이너스 1. 이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이럴 때 행렬 A, B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두 행렬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곱하면 자, 뭐 여기 써여 있으니까 조금 장거리지만 우리가 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1행과 1열 곱하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묶으면 이게 되고 여기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여기가 0, 여기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죠. 그럼 지금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 제곱하니까 1이고 여기는 0이고 이것만 잘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에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이것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이게 2니까 2의 세제곱 8 이거는 2 이거는 마이너스 1 되니까 플러스 6 해서 여기가 10 얼마? 4 그래서 28번 원소들 다 더하라는 거니까 다 더하면 합이 얼마? 16이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9번 같은 이런 응용 문제를 여러분이 잘 풀어야 되는 바로 행렬과 이번에 함수가 융합된 문제. 행렬과 함수가 융합된 문제인데 꼭지점 좌표가 PQ면서 Y절편이 R인 2차 함수 그래프의 행렬을 대응시킨다.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PQ면서 Y절편이 R인 2차 함수 꼭지점 주어지고 Y절편 조건 하나 더 주어진 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2차 함수 하나의 행렬도 하나씩이 대응되니까 이 대응이 바로 1대1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니까 거꾸로 행렬에 대응하는 함수도 유일하니까 행렬을 보고 함수를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것의 꼭지점과 바로 Y절편을 찾기 위해서는 완전제곱을 해주면 이 여러분이 잘 할 거로 보고 빨리 하면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이 1,2가 꼭지점이죠. 그래서 꼭지점은 1,2고 Y절편은 바로 X가 0일 때 값 바로 요거죠. 요게 4 되죠. 그럼 지금 행렬 F라는 거는 꼭지점이 PQ면 P, Q, Q 여기에 바로 Y절편 R이 오는 거고 그럼 문제에서 F제곱은 이거를 제곱을 해라는 거니까 F제곱은 1, 2, 2, 4를 한 번 더 곱하면 여기가 1 더하기 4 하니까 5고 2 더하기 8 하면 10이고 여기도 10, 여기는 20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이것에 해당되는 함수라는 거는 P, Q가 꼭지점이니까 Y는 바로 여기 X-P제곱 플러스 Q 이것이 되고 바로 Y절편이 뭐가 된다? 20이 되는 거죠. X가 0일 때 Y절편이 20. 근데 지금 이게 GX인데 어차피 G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라는 G0이 바로 뭔가 하면 구하라는 G0이 바로 Y절편을 구하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Y절편을 구하라는 거니까 굳이 함수를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함수를 찾으려면 X0 넣었을 때 Y절편이 20이다 해서 네모를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묻고 있는 것 자체가 Y절편 그냥 20을 묻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9번은 바로 정답이 얼마? 20이 정답이 되죠. 말 함수를 찾을 일이 있었다면 x자리에 0을 넣어서 20이다라고 놓은 이 개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행렬의 함수의 행렬이 1대1로 대응이 되니까 행렬에 해당되는 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9번 같은 문제가 꼭 그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뭔가 응용되는 문제가 바로 정의와 관련돼서 나왔을 때는 일단 그 정의가 정확히 이해됐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접근해야 여러분이 정확히 풀어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번은 바로 지수나 로거 계산이 되면서 실생활 문제.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기니까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읽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 단축이 중요하다. 자, 30번 문제 보시면 30번은 어떤 회사에서 판매하는 두 현미경 이런 거는 그냥 대충 읽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 N단계에서는 M배가 확대해서 볼 수 있고 N과 M 사이 관계식이다라는 얘기죠. 현미경 A는 이게 단계, 이게 확대한 배수, 이게 단계, 확대한 배수. 이럴 때 길이가 X 마이크로미터인 물체를 현미경 A로 6단계에서 보고 그러면 지금 이게 6단계는 N이 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M은 몇 배가 되는가 하면 M은 2√2 바로 2√2의 6제곱 이것이 되죠. 그래서 확대된 길이는 이거 배로 확대되는 거니까 이게 확대되는 배수니까 결국 X는 X 곱하기 2√2의 6제곱으로 확대된다라는 얘기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N은 바로 7단계에서 그랬으니까 여기서 M1이고 M2라고 하면 B는 7단계. 그럼 B는 7단계니까 원래식에서 이 자리에 7이 들어가면 여기 아까 6이 들어가서 M 구했고 7이 들어가서 M 구하면 이거는 4의 7제곱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원래 Y 마이크로미터인 게 4의 7제곱이 되면 Y 곱하기 4의 7제곱배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 엄청난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원래 길이 X인 상태에서 이게 6이면 확대가 M배 되니까 M을 구해서 X가 M배가 되니까 X 곱하기 이거고 원래 Y가 7단계일 때 M배가 되니까 M을 구하면 Y였던 것이 이거 배가 되니까 Y 곱하기 이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바로 Y분의 X니까 Y분의 X는 이것 분의 이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4의 7제곱에 이거는 루트 2가 있으니까 먼저 제곱을 해보면 뭐가 되겠는가 하면 먼저 제곱을 하면 바로 4, 8의 세제곱 이것이 되죠. 그러면 자, 8의 세제곱이고 8의 세제곱은 자, 선생님 계산이 지금 좀 귀찮게 했네요. 그냥 2√2로 고칠 걸 그랬네. 자, 위에는 지금 2의 몇 제곱인가 하면 14제곱이 되고 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4의 7제곱이고 이거는 각각을 이렇게 제곱을 지금 이것의 6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 있고 루트 2의 6제곱이 얼마인가 하면 2의 세제곱 이 계산이 되죠. 지금 분모만 계산을 하면. 그래서 지금 답이 2의 9제곱 분의 4의 7제곱은 2의 14제곱이 되니까 바로 2의 몇 제곱이 남는다? 2의 5제곱이 남죠. 그래서 밑을 통일하는 게 편하니까 바로 이 따로따로 해서 이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얼마? 3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30번은 정답이 32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설,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급박하게 해설을 했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 지금 2학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빠르면 지금부터, 늦어도 겨울방학 12월 말부터는 바로 입시 준비를, 계획을 세워서 해야 여러분이 입시에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수험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바로 내년 수능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